안녕하세요. 저는 한국교원대학교에서 주관하는 2014 초중등 스마트 교육 콘텐츠 개발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중등융합과 천문학 분야 스마트 콘텐츠 사이트를 개발하고 있는 지구과교육과 학부생 한정오입니다. 본 개발 사업은 지구과교육과 손정주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개발한 스마트 교육 콘텐츠에 대한 소개 및 활용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빅히스토리. 여러분, 빅히스토리에 대해 들어보신 분 계신가요? 빅히스토리는 데이비드 크리스천이 쓴 책의 제목으로 인간의 역사를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살펴보는 새로운 시각의 역사책입니다. 이는 융합형 교육에 대한 시대적 요구에 따라 빅히스토리 프로젝트로 만들어져서 미국에서 현재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에게 2010년에 융합형 과학 교과서가 도입되었습니다. 융합형 과학 교과서를 살펴보면 빅뱅에서 출발해서 과학적 사실을 이야기로 엮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리, 화학, 생물, 지구과학의 경계를 허물어서 융합과학과 관련된 융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지만 스토리텔링 방식의 설명만으로는 각각의 천문학 개념들을 이해시키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사들에게 아니면 학생들에게 시뮬레이션이나 모듈, 앱 등을 활용한 자기주도적인 학습 컨텐츠를 제공하고자 웹사이트를 이렇게 개설을 하였고, 수업에 활용될 수 있는 국내외 교육 사이트나 유튜브 동영상, 이와 다른 괜찮은 사이트들을 찾아서 그런 자료들을 모아 융합과학 교과서 중에 천문학에 해당하는 단어에 따라 분류하였습니다. 제작된 웹사이트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소개 탭, 그리고 빅히스토리, 빅뱅, 별과 원소, 태양계, 지구, 이렇게 5가지 게시판 탭, 그리고 자유 게시판 탭, 마지막으로 출처 등을 적어놓은 관련 사이트 탭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각각의 게시판 탭들은 이렇게 2가지씩 단원으로 나눠놨는데요. 첫 번째 빅히스토리 탭은 단원이랑 상관이 없지만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5번째 탭은 각각의 단원들이 고등학교 1학년 융합과학 교과서에 나오는 단원들과 이름이 같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 게시판을 보면 각각 시뮬레이터, 이 탭에서는 아직 시뮬레이터밖에 없는데 시뮬레이터라든지 그림과 사진, 아니면 동영상, 또 다른 경우에는 활동, 이런 분류로 나눠놨고요. 먼저 첫 번째 빅히스토리 탭을 한번 볼까요? 빅히스토리 탭에서는 빅히스토리에 대한 개략적인 설명과 저희가 이 웹사이트를 만들게 된 개설 목적, 이것들을 언급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우주의 스케일과 관련된 자료들을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우주의 스케일, 그리고 스크롤을 이용해서 이 우주의 스케일을 표현한 자료를 한번 볼까요? 일단 저희가 볼 때 이 우주의 스케일 자료를 맨 처음 뜨는 메인 페이지는 우리 사람을 기준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스크롤 바를 움직이면 더 작은 규모부터 굉장히 작은 규모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막 내려가면 촉근이론에 나오는 개념부터 굉장히 작은 규모예요. 여기부터 계속 커져서 쭉 커집니다. 박테리아도 지나가고요, 곤충, 이렇게 다시 사람에서 이제 공룡, 이런 건축물들도 이렇게 나오고요. 이제 천체가 나왔네요. 천체가 하나 나오고요. 이제 우주에 해당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봅시다. 여기 중성자별이 있네요. 중성자별, 이런 그림들을 우리가 클릭을 하면
각각에 해당하는 간단한 설명도 나오고요. 계속해서 한번 키워봅시다. 지구도 지나갔네요. 목성, 태양. 계속해서 커지면 초신성들도 지나가고요. 결국에는 카이퍼벨트, 은하, 성운들도 이렇게 지나가네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말머리 성운도 여기 있어요. 펄세드 네뷸라. 이렇게 점점 커지다 보면 이제 은하가 나오고, 은하들을 가지고 있는 은하단과 같은 개념들도 나오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까지, 그리고 마지막엔 우리가 포함되어 있는 우주의 규모까지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자료입니다. 우리가 이 자료를 통해서 우리가 학생들의 천문학 수업을 시작할 때 아이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우주의 공간적인 규모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탭을 볼까요? 두 번째 빅뱅 탭에서는 우주의 기원과 빅뱅과 기본 입자, 이렇게 두 가지 단원으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는 도플러 효과라든지 아니면은 적색 편익, 또 우주의 기본 입자에 대한 개념들을 다루고 있으면서 우리 이번에 기본 입자에 관한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동영상은 기니까 잠깐 소개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우주의 입자,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입자에 관한 개념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동영상이에요. 이렇게 펜으로 수업 시간에 판서하듯이 그렇게 설명하는 그런 동영상이고요. 이 부분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아까 이야기한 우주의 기본 입자들 뭐가 있을까요? 일단 크게 쿼츠, 렙톤, 그리고 게이지 입자, 힉스 입자, 이렇게 네 가지가 있고요. 각각의 종류에 해당하는 입자들은 무엇들이 있는지, 업, 다운, 탑, 바람, 이런 입자들이 있다는 걸 보여주고요. 각각에 해당하는 입자들의 물리량 그리고 종류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래프도 있습니다. 우리 그 다음으로 별과 원소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과 원소 탭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어요. 역시 원자의 형성과 별과 은하, 이렇게 두 가지 탭으로 구성을 해놨습니다. 여기서는 나사 아이즈라는 나사의 프로그램을 소개를 하고요. 이거를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한 동영상을 링크를 걸어놔서 사용할 수 있는 설명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은하의 구조와 성분 등을 알아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핵융합에 관한 동영상, 그리고 흑체 복사와 관련된 시뮬레이터를 실어놨는데요. 핵융합 관련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이 핵융합에 관한 동영상을 보시면 수소 핵융합의 기본적인 설명뿐만이 아니라 초신성 폭발에서 이루어지는 중원소의 핵융합까지 알 수 있습니다. 동영상 한번 볼까요? Molecules frequently break apart and then form new molecules. On the other hand, virtually all of the atoms you come into contact with through the course of your life, the ones in the ground beneath you, the air you breathe, the food you eat, those that make up every living thing, including you, have existed for billions of years and were created in places very unlike our planet. How those atoms came about is what I want to share with you. It all started 14 billion years ago with an event we call the Big Bang, which resulted in a universe consisting of gas alone. There were no stars and no planets. The gas was made up only of atoms belonging to the simplest elements. It was about 75% hydrogen, and almost all the rest was helium. No elements like carbon, oxygen, or nitrogen existed. No iron, silver, or gold. In some places, the density of this gas was slightly higher than in others. Due to gravity, those places attracted even more gas, which further strengthened the pull of gravity, which then drew more gas in, and so on. Eventually, large dense gas balls formed, shrinking under their own gravity, and consequently heating up on the inside. At some point, the core of such a ball gets hot enough that nuclear fusion occurs. Hydrogen atoms smash together to form helium.
accompanied by a great release of energy, strong enough to counteract the shrinking force of the gravity. When the energy pushing out from the fusion reactions matches the gravity pulling all the gas inwards, an equilibrium occurs. From this, a star is born. Over its lifetime, the fusion reactions in the core of a massive star will produce not only helium, but also carbon, oxygen, nitrogen, and all the other elements in the periodic table up to iron. But 이렇게 eventually the quartz 단순한 fuel runs out, 핵 융합 leaving it to 과정뿐만 collapse 아니라 completely. 우리 That 천체들을 causes an 구성하고 있는 unbelievably 원소들에 powerful 대한 explosion 설명도 we call a 개략적으로 supernova. 나오고요. Now there are two things to note about how 이제 여기서 supernovas create elements. 초신성에서 First, this 중원소들의 explosion releases 핵융합 so much 과정을 energy 설명하는 that 동영상이 fusion goes 나옵니다. wild, forming elements with atoms even heavier than iron, like silver, gold, and uranium. Second, all the elements that have been accumulating in the core of the star, like carbon, 이러한 oxygen, nitrogen, iron, 분자들이 as well as all of 어떻게 those 우리 formed in the 지구라든지 supernova explosion, 그런 are 행성들에 ejected into 분포할 수 interstellar 있는지 space, 그 where they 과정들도 mix with the 같이 gas that's 설명해주고 already there. 있습니다. History then repeats itself. Gas clouds, now containing many elements besides the original hydrogen and helium, have higher density areas that attract more matter, and so on. As before, new stars result. Our sun was born this way about 5 billion years ago. That means that the gas it arose from had itself been enriched with many elements from 이 supernova 부분은 explosions 우리가 since the 태양계 universe began. 형성을 So that's how the sun 설명할 wound up with 때 all the 같이 elements. 사용할 It's 수 still 있는 mostly 자료겠죠. hydrogen at 71%, with most of the rest being helium at 27%. But bear in mind that while the first stars were made up of hydrogen and helium alone, the remaining elements in the periodic table make up 2% of the sun. And what about Earth? Planets form as an incidental process to star formation, out of the same gas cloud as the star itself. Small planets like ours don't have enough gravity to hold on to much hydrogen or helium gas, since both of those are very light. So even though carbon, nitrogen, oxygen, and so on made up only 2% of the gas cloud from which Earth was formed, these heavier elements form the bulk of our planet and everything on it. Think about this. With the exception of hydrogen and some helium, the ground you walk on, the air you breathe, everything is made of atoms that were created inside stars. When scientists first worked this out over the first half of the 20th century, the famous astronomer Harlow Shapley commented, "We are brothers of the boulders, cousins of the clouds." 네, 핵융합 관련 동영상은 여기까지였고요. 그리고 다음 네 번째 태양계 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계 탭에서는 여기도 역시 두 가지 단원, 태양계 형성과 태양계 역학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는 별의 태양의 연주운동, 이렇게 별의 연주 시차, 달의 위상 변화, 태양계의 구조와 행성, 이런 것과 관련된 시뮬레이터나 아니면 동영상들을 올려놔서 천체들의 상대적인 움직임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학생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고요. 그런데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계절의 변화 시뮬레이터를 볼까요? 여기 맨 위에는, 시뮬레이터 위에는 시뮬레이터를 사용하는 방법, 사용 방법에 대한 글이 있고요. 그 밑에 시뮬레이터, 그 밑에는 그것과 관련된 개념을 설명해주는 이미지라든지 우리가 설명을 실어놨습니다. 먼저 계절 변화 여기 시뮬레이터를 보시면 이렇게 화면에서 지구의 움직임에 따른 날짜 변화, 아니면 날짜에 따른 지구의 상대적인 위치, 이렇게 모두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또 한 가지 더, 사람의 위치에 따른 이 태양 입사 광선의 차이를 볼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였는데, 이렇게 학생들이 직접 이걸 움직여 보면서 변화를 찾아내고 그에 따른 태양 입사 면적의 변화를 찾아내고 그것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긴다라는 것을 직접 학습해 볼 수 있다는 게 이 시뮬레이터의 장점이에요. 아니면 다른 경우 5개념들이 많이 형성될 수 있는 것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다 수정을 할 수 있고요. 흔히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적도에서는 계절이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점도 이 시뮬레이터를 이용하면 이렇게 태양의 입사 각도가 변하기 때문에 적도에서도
계절에 변화가 생긴다라는 거 학생들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 이것과는 직접적으로 연관되진 않지만 백야 현상 같은 경우도 설명할 수 있겠죠. 지구가 자전을 해도 이 북극은 계속 낮이라는 거. 그리고 다른 내용을 한번 볼까요? 그 다음으로 달의 위상변화 시뮬레이터를 보고자 합니다. 달의 위상변화 시뮬레이터, 여기도 같습니다. 시뮬레이터 위에는 시뮬레이터 사용 방법이 있고요. 그 밑에는 시뮬레이터, 그리고 그 뒤에는 그 개념을 설명해주는 글, 그리고 그림들이 있습니다. 여기 시뮬레이터를 보면 먼저 시뮬레이터 스타트 애니메이션, 시뮬레이터를 시작을 하면 이렇게 시간의 감에 따라 달이 모양이 어떻게 변하는지 이렇게 찾아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태양과 달의 상대적인 움직임, 잠깐 멈추고 볼까요? 이 노란 점이 태양이고 회색 점이 달입니다. 이 태양과 달의 상대적인, 우리 천구상에 보이는 상대적인 위치도 확인할 수 있고요. 이렇게 달이 점점 차오르고 점점 느려지는, 애니메이션의 속도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태양과 달의 위치에 따른 달의 모양을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역으로 우리가 이렇게 달의 모양을 먼저 선택을 하고, 예를 들어서 보름달의 경우는 태양, 지구, 달이 일직선이 되는 경우라는 거, 이렇게 달의 위상을 먼저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이 개념을 태양과 지구와 달의 상대적인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역의 개념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더, 여기서 랜드마크, 달에 우리가 이렇게 건물, 여기 같은 경우는 분홍색 기둥으로 설명되어 있는데 이 랜드마크가 하나 있다고, 빌딩이 하나 있다고 가정을 하고 한번 움직여 볼까요? 이렇게 달이 지구 주위를 공전을 하면서 달도 천천히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이는 달은 항상 같은 면이라는 거, 이것까지 같이 학습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지구 탭을 볼까요? 5번째, 지구 탭도 역시 두 단어입니다. 행성의 대기, 그리고 지구, 이렇게 두 가지 단원으로 나누었는데요. 여기에서는 기체의 탈출 속도와 행성의 대기 조성, 이거는 행성별로 탈출 속도와 기체들의 성분비를 이렇게 가정을 해서 그 행성들의 기체 조성이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확인해 볼 수 있는 시뮬레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해하기 힘든 경우고 우리가 상상하기 어려운 경우로 오로라와 자기폭풍, 그걸 애니메이션으로 간단하게 설명해 놓은 동영상도 있고요. 그리고 나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로켓 만들기 자료도 있어요. 먼저 오로라와 자기폭풍 동영상을 한번 볼까요? 앞서 저희가 여기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좀 더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개념 이해에도 도움을 주고자 이걸 만들었고요. 애니메이션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 학생들도 부담 없이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볼까요? Every second, 1,000,000 tons of matter is blasted from the sun at a velocity of 1,000,000 miles per hour, and it's on a collision course with Earth. But don't worry, this isn't the opening of a new Michael Bay movie. This is the journey of the polar lights. The northern and southern lights, also known as the aurora borealis and aurora australis respectively, occur when high-energy particles from the sun collide with neutral atoms in our atmosphere. The energy emitted from this crash produces a spectacle of light that mankind has marveled at for centuries. But the particles' journey isn't just as simple as leaving the sun and arriving at Earth. Like any cross-country road trip, there's a big detour and nobody asks for directions. Let's track this intergalactic voyage by focusing on 3 main points of their journey: leaving the sun, making a pit stop in the Earth's magnetic fields, and arriving at the atmosphere above our heads. The protons and electrons creating the northern lights depart from the sun's corona. The corona is the outermost layer of the sun's atmosphere and is one of the hottest regions. Its intense heat,
causes the sun's hydrogen and helium atoms to vibrate and shake off protons and electrons, as if they were stripping off layers on a hot, sunny day. Impatient, and finally behind the wheel, these free protons and electrons move too fast to be contained by the sun's gravity and group together as plasma, an electrically charged gas. They travel away from the sun as a constant gale of plasma, known as the solar wind. However, the Earth prevents the solar wind from traveling straight into the planet by setting up a detour, the magnetosphere. The magnetosphere is formed by the Earth's magnetic currents and shields our planet from the solar winds by sending out the particles around the Earth. Their opportunity to continue the journey down to the atmosphere comes when the magnetosphere is overwhelmed by a new wave of travelers. This event is coronal mass ejection, and it occurs when the sun shoots out a massive ball of plasma into the solar wind. When one of these coronal mass ejections 우리가 collides 이때 with 지구의 Earth, it 자기장이 overpowers the magnetosphere and 비대칭 creates a 구조로 magnetic 이루고 storm. 있는 게 The heavy 코로나 storm 자기 stresses the 폭풍에 magnetosphere until 의해서 it suddenly 이런 snaps back 구조를 like 가진다라는 an 거 overstretched elastic 학생들에게 band, 설명할 필요가 flinging some 있겠어. of the detoured particles towards Earth. The retracting band of the magnetic field guides them down to the aurora ovals, which are the locations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lights. After traveling 93 million miles across the galaxy, the sun's particles finally produce their dazzling light show with the help of some friends. 20 to 200 miles above the surface, the electrons and protons meet up with oxygen and nitrogen atoms, and they sure are happy to see each other. The sun's particles high-five the atoms, giving their energy to the Earth's neutral oxygen and nitrogen atoms. When the atoms in the atmosphere are contacted by the particles, they get excited and emit photons. Photons are small bursts of energy in the form of light. The colors that appear in the sky depend on the wavelength of the atom's photon. Excited oxygen atoms are responsible for the green and red colors, whereas excited nitrogen atoms produce blue and deep red hues. The collection of these interactions is what creates the northern and southern lights. The polar lights are best seen on clear nights in regions close to the magnetic north and south poles. Nighttime is ideal because the aurora is much dimmer than sunlight and cannot be seen in daytime. Remember to look up at the sky and read up on the sun's energy patterns, specifically sunspots and solar flares, as these will be good guides for predicting the auroras. 네, 오로라 자기 폭풍 동영상은 이렇게 해서 됐고요. 그 밖에 우리가 로켓 만들기 활동도 이렇게 올려놨어요. 나사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건데 이렇게 들어가면 이 동영상을 통해서 로켓을 만드는 활동을 소개하기도 합니다. 잠깐 보고 넘어갈까요? Foam pipe insulation, about a half-inch interior diameter, a pair of scissors, 3 zip ties, a small amount of string, one of these fat rubber bands, and some sort of stiff material. 동영상이 영어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그 그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움이 없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And you're going to need to make one of these elevation gauges. This will tell you what angle you're launching your rocket at. The plans for this are included in the PDF of the activity. To get started, measure out about a 30-centimeter length and then just give it a cut. You'll notice there is a pre-scored cut along one edge. It runs the full length of that pipe insulation. Cut along that about 8 centimeters. Make 3 additional cuts at a spacing of 90 degrees around the circumference. You'll end up with this nice flared bottom of your rocket. Take a piece of string, about 70 centimeters in length, and you're going to tie a loop. And I suggest you give it a really good yank because this is going to be a
reason you want that ridiculously tight is so that this rubber band will not pull out. Now it's time to work on our fins. The easiest way is to start with a square. You'll need to figure out what size fits your rocket best. My square is about 9.5 centimeters on a side. Cut a diagonal. You then end up with 2 triangles. And those 2 triangles should be congruent. Those triangles are going to become 4 fins. Cut a partial altitude of the triangle. Remember, the altitude is the distance from the apex to the base. And I'm going to first draw in my altitude halfway up on one triangle and halfway down on the other triangle. So this is what you have. Then I'm going to cut along those lines. Nest the 2 triangles together. You want them to be good and flush on the bottom. So there we have our fins. Remember this flared end that we pre-cut? You're going to set the string to the side and insert your rocket fins up into the rocket, making sure that you're pulling the string clearly down beside the fins and not getting it caught on any of the foam insulation. And then you're going to need your third and final zip tie to zip that end of the rocket closed. Wrap it around and go very, very tight. The nose has to be super tight. The tail can be pretty tight. Trim off your excess. And there you have a final finished rocket. We're going to go outside and launch the rocket off of a meter stick. Before we go, though, we need to prepare our meter stick. It's important that you realize how this will be launched. The rubber band is going to attach to the end of the meter stick, and then you will be pulling back and measuring where the nose is on the meter stick. So it's important that the rubber band is at the 0 end, and we'll actually be pulling it back all the way to 30 centimeters. So that we can measure the elevation angle we're launching at, we will use our elevation meter, and that is going to be attached with the line indicated on the meter at 60 centimeters. So we'll line the slum line up with 60 centimeters, then we'll tape it on with a little bit of tape. T-minus 10, 9, 8. The objective of this activity is to determine the best angle to launch your rocket from in order to achieve the greatest distance from your launch site. If you happen to have 2 friends helping you, one can measure the angle, the other can measure the linear distance. Thanks for watching, and have a fantastic time launching your foam rockets. 이렇게 각각의 게시판 탭에 대한 설명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이 사이트를 만들면서 저희가 이렇게 자료를 모으고 올리는 것만으로는 굉장히 한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활성화 시키고 좀 더 이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 자유 게시판 탭인데요. 자유 게시판은 공지사항, 자료 요청, 자료 공유, 질문 및 답변, 그리고 방문 후기, 그리고 기타 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공지사항은 말 그대로 저희가 공지를 올려놓는 그런 공간이고요. 자료 요청 게시판을 통해서 저희가 학생들이나 선생님들이 필요한 그런 자료들은 어떤 게 있고 어떤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그거에 적합한 자료들을 찾거나 만들거나 해서 이 게시 사이트에다가 게시를 하겠고요.
그리고 그 밖에 다른 선생님들의 좋은 자료들이 있으면 이렇게 자료 공유 게시판을 통해서 나는 이런 자료가 있는데 어떤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쓰면 괜찮을 것 같다, 유용할 것 같다, 다 같이 나눠 썼으면 좋겠다 라는 그런 게시물을 이렇게 자료 공유 게시판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아니면 어떤 자료에서 이것은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어떤 개념들이 이해가 안 됐을 때, 자기주도 학습을 위한 사이트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공부를 하다 보면 모르는 것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한 질문 답변 게시판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 사이트 개선을 위해 방문 후기 게시판을 통해서 이런 점은 굉장히 괜찮았던 것 같지만 어떤 점에서 많이 한계가 있는 것 같다, 어떤 점이 보완되면 좋겠다 라는 것들을 방문 후기 게시판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추후에 업데이트를 하는 형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희 종합교육 스마트 교육 자료실 138학년 우주의 역사에 관한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얼마 전에 12월 25일 크리스마스가 지났죠?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크리스마스에 대한 이미지는 산타클로스가 빨간 털옷을 입고 루돌프가 끄는 눈썰매를 타고서 사람들한테 돌아다니면서 선물을 나눠주는 그런 이미지를 상상을 하죠. 근데 우리나라랑 달리 저기 남반구에 있는 호주는 약간 다른 풍경이 보여요. 뭘까요? 그쵸? 호주의 크리스마스에는 여름입니다. 호주 크리스마스는 왜 여름일까?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데 보면 호주에서 산타클로스들이 반팔 입고 반바지 입고 서핑도 해요. 그러면 왜 우리나라는 12월 25일에 겨울인데 호주는 여름일까요? 그냥 위아래 남반구 북반구가 달라서 그런 것 같은데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계절의 차이니까, 그럼 우리가 계절이 왜 생기는지를 알면 호주에서는 왜 겨울이 아니라 여름인지, 크리스마스가 왜 여름인지 알 수 있겠죠? 그게 바로 우리가 이번 시간에 할 거예요. 계절이 어떻게 생기는지,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계절이 어떻게 생기는지, 그리고 왜 호주는 크리스마스에 여름인지 한번 볼까요? 먼저 일단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다고들 해요, 보통. 그러면 우리나라가 대표적으로 계절의 변화를 보는 게 좋겠죠. 37.3도쯤 한번 잡아볼까요? 40도 너무 높아. 자, 37.8도 여기 기준으로 한번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일단 지금은 1월로 돼 있어요. 1월로 돼 있을 때 태양과 지구가 있는데 지구의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는 건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게 어떻게, 뭐에 대해서 얼만큼 기울어져 있는지 한번 볼까요? 태양을 지구가 이렇게 태양 주위를 지구가 빙글빙글 타원 궤도를 형성하면서 돌고 있어요. 근데 우리 이 지구 자전축은 태양의 공전 궤도몽과 이 대해서 23.5도, 이 수직으로 했을 때 23.5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 요만큼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의 변화가 생기는 건데 이거 왜 그런지는 한번 봅시다. 그러면 일단 1월일 때 우리가 지구를 보면 지구 자전축이 우리 지금 북반구에 있으니까 북반 기준으로 생각을 합시다. 지구 자전축이 태양하고 반대로 돼 있어요, 방향이. 그럼 이때 우리가 흔히 알기로 1월은 여름이잖아요. 그럼 왜 겨울이 있지? 우리가 이 지구를 옆으로 옮겨와서 한번 봅시다. 지구 자전축을 이렇게 똑바로 세웠어요. 우리 사람은 37.8도에 위치했는데 그럼 태양에서 온 빛이 어떻게 올지 한번 봅시다. 태양빛이 약간 밑에서 와요. 우리 사람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 꼭 머리는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기준으로 보면 이렇게 땅을 이렇게 표현을 한 거거든요. 여기서 태양 광선이 굉장히 비스듬하게 들어와요. 태양 광선이 비스듬하게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냐? 태양이 광선 들어오는 입사 면적이 바뀌어요. 그럼 이게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린 지금 1월이었으니까 여름 언제예요? 여름 한 8월쯤. 8월로 한번 가봅시다. 8월에는 태양의 입사 광선이 굉장히 각도가 커져요. 그럼 각도가 커지면 어떻게 되냐? 태양 광선의 입사 면적이 아까는 좀 더 길었는데 이번엔 덜 길어요. 다시 한번 봅시다. 이번 자 겨울 1월로 봅시다. 1월이 됐어요. 아까는 이렇게 넓었는데 태양이 이렇게 에이프릴, 메이, 준 여기 8월이 되면서 좁아졌네? 이 면적이 좁아졌어요.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우리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피자 반죽을 생각을 하면 돼요. 피자 반죽이 이렇게 작은 거 동그랄 때랑 여기 1월 때처럼 길게 늘어났을 때랑 어느 때가 반죽이 더 두껍고 뭐 실하겠어요. 생각해보면 이렇게 더 좁을 때가 더 피자 반죽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태양 광선이 우리 지구에 우리 머리, 지구로 보면 안 돼요. 우리 머리, 이 땅에 내려오는 에너지 양이 이 8월일 때 더 많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8월일 때가 1월일 때 비해서 더 따뜻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럼 이게 뭐 때문에 달라지는 거다? 이 지구 자전축이 지금 여름이잖아요. 태양 쪽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에 우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다 않다 그러면 얘가 똑바로 서 있으면 여기 있을 때랑 다른 게 하나도 없네? 지구 자전축이 태양의 공전 궤도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이 태양 광선의 입사 각도의 차이가 생기는 거고, 그에 따라서 태양 광선의 입사 면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온도의 차이가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계절이 어떻게 생기는지 알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아까 이야기한 호주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일단 호주는 남반구예요. 사람이 내려옵시다. 적도 지나서 남반구, 여기 호주 여기 보이죠? 호주 여기 있어요. 그러면 호주에 있을 때 지금 줄라이 7월은 여름일까요? 겨울일까요? 아까 얘기했을 때 12월이 여름이라 그랬으니까 이때는 겨울이겠죠? 한번 확인해 봅시다. 태양 광선은 굉장히 비스듬하게 들어와요. 이거는 일단 상대적인 거니까 계절은 한번 옮겨 봅시다. 이렇게 12월로 12월은 거의 수직으로 들어오네요. 수직으로 들어오면 우리 머리 위에 태양 광선이 완전 제대로 이렇게 쭉쭉 좁게 내리쬐는 거니까 더 더울 거 아니야. 12월은 여름이란 거예요. 한번 옮겨 봅시다. 12월에서 다시 7월 비스듬하게 들어오죠. 입사 면적이 넓어졌어요. 우리가 이 입사 면적이 넓어졌다는 거에서 상대적으로 더 에너지를 받아들이는 면적이 넓어졌으니까 그 단위 면적당 들어오는 에너지 양도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춥겠죠. 그러면 7월에는 겨울이고 12월엔 여름이겠네. 우리랑 계절이 반대예요. 그러면 흔히들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그러면 적도에는 계절이 없을까?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는 우리가 7월, 8월에 여름이고 12월에 겨울이고 여기는 반대라 그러면 여기는 그 중간이니까 계절이 없겠네요? 한번 봅시다. 사람을 적도로 옮겨놨어요. 이번엔 12월 적도의 크리스마스 봅시다. 적도의 크리스마스를 보면 약간 비스듬하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제 애니메이션 한번 켜볼까요? 시간이 점점 가는데 입사 광선이 바뀌어요. 각도가 1월, 2월, 3월이 될수록 각도가 점점 높아지죠. 각도가 높아진다라는 건 뭐야? 입사 면적이 좁아진다라는 거니까 더 더워진다. 3월이 때 가장 덥겠죠. 지금 같은 경우는. 그리고 다시 기울어지면서 좀 더 추워지겠죠. 물론 적도 같은 경우는 굉장히 더워서 거의 눈이 오거나 이러진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 입사 각도가 90도일 때보다는 각도가 작을 때 더 덜 덥겠죠. 이런 차이로 해서 계절이 생겨요. 우리가 생각하는 여름, 겨울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눈이 오고 안 온다로 따지는 게 아니라 상대적인 온도 차이를 이야기하는 거니까 적도에도 계절이 존재한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럼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우리나라 39.5도 이 정도 우리나라 위에 여기서 한번 1년 지나가는 걸 확인해 봅시다. 시간 지나가는 걸. 애니메이션을 켜면 지금 어디에요? 10월이죠. 10월에서 12월로 갈수록 태양의 입사 각도가 점점점 작아져요. 이 각도가 점점 작아지면서 면적이 넓어지고 더 추워지겠죠. 1월이 됐어요. 1월이 되고 2월, 3월, 4월 점점 가까워지면서 태양이 점점 우리 머리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여름이 된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 애니메이션을 켠 상태에서 한번 옮겨봅시다. 우리는 호주로 가려고 그래요. 아까 호주 봤으니까 호주 여기였죠. 호주에서 봤을 땐 다시 7월 8월이 되면 점점 태양의 고도가 낮아지네요. 고도가 낮아지면 면적이 넓어지면서 겨울이 된다라는 거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럼 정리를 해봅시다. 우리 나라에서는 호주와 달리 여름이 되는 이유, 북반구와 남반구 여기서는 태양의 입사 각도가 반대가 되니까. 그리고 계절이 생기는 이유, 근본적으로 뭐가 될까요? 그렇죠. 지구 자전축이 태양의 공전면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생긴다라는 거 알 수 있겠죠?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혹시 밤에 달 본 학생 있어요? 네, 어제 무슨 달이었죠? 이렇게 반달쯤 됐었던 것 같은데? 네, 그런 다음에 혹시 몇 시에 봤어요? 아, 그쪽은 그러면 그 시간에 어느 쪽에 있는지도 확인했겠네요? 아, 그렇죠. 그러면 왜 반달일까요? 왜 달의 반틈만 보일까요? 어떨 때는 보름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반틈이 보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달이 안 뜰 때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선생님과 함께 오늘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왜 달의 위상이 그렇게 바뀌는지, 이렇게 바뀌는 이유를 태양과 지구와 달의 관계에서 알아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느 날에는 달이 또 밤새 떠 있고 어느 날에는 잠깐 떴다가 사라져 버리고, 그렇죠. 그런 거를 이 시뮬레이터를 조작하면서 다 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 상태는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예요. 해가 여기가 계속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햇빛이 계속 이렇게 들어와요. 그러면 이 반틈을 기준으로 이쪽은 낮이 되고 이쪽은 밤이 되겠죠. 그리고 지금 달은 여기에 있는 상황이에요. 달은 여기에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 밑에 있는 것은 이제 내가 여기 서 있다고 생각하고, 지금 이게 검은 게 달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방금 떠오르는 거 보셨죠? 이렇게 떠오르는 게 태양이에요. 그래서 태양이 떠오르고 달도 보이고 태양이 다시 지는 거를 이렇게 궤도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관측자 기준에서 바라본 거고, 이거는 햇빛이 이렇게 들어올 때 달과 지구의 상태에 따라서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여기는 어느 위치일 때 달이 이런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임의로 한번 돌려볼게요. 지금 햇빛이 이렇게 비추니까 지금 나는 낮 12시쯤에 있는 거겠죠? 태양이 머리 위에 있어요. 그러면 난 12시겠죠? 그리고 이렇게 쭉 자전을 하면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되면 시야에서 태양이 점점 지고 있죠? 이때는 일몰인 거예요. 일몰이 되고, 이것도 같이 봐도 돼요. 이렇게 되고 태양이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지고, 이렇게 되면 밤 12시, 그리고 이 밑에서 이제 태양이 떠오르는 걸 보면 돼요. 이렇게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태양이 이렇게 떠오르는 걸 또 해서 낮이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버튼을 클릭하면 여기는 정오, 일몰, 자정, 일출 이렇게 왜 되는지 이제 알겠죠? 이걸 보고 일단은 특정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달이 이 위치에 있고 내가 여기 있고 햇빛이 이렇게 비추고 있을 때 어떻게 바뀌는지부터 먼저 알아볼게요. 자, 스타트 애니메이션 하면 달은 계속해서 공전을 해요. 달은 계속해서 공전을 하면서 달의 위상은 계속 바뀌고 있고 해는 이렇게 뜨고 계속 지고 달도 밤에 이렇게 보이고 하는 거예요. 달이 낮에 보이진 않겠죠? 태양빛이 너무 강해서 달이 떠 있어도 우리는 달의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 별도 그렇듯이 달도 거의 밤에만 관측할 수 있어요. 뭐 어떤 때는 좀 흐리거나 그러면 달이 보일 때도 있긴 하지만 보통 이렇게 맑은 상황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죠. 그리고 이렇게 되면 태양과 달이 지구 반대편에 오게 되면 이렇게 보름달 모양으로 해가 처음에 질 때 달이 이제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기 시작하죠.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면 이렇게 떠올랐다가 자정이 되면 제일 높게 뜨고 이렇게 점점 지면서 밤새 이렇게 보름달을 관측할 수 있어요. 보름달이 지면서 또 태양은 동쪽에서 다시 떠오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름달은 해 진 직후부터 다시 해가 뜨기 전까지 밤새 내내 관측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아마 오늘이 음력으로 12월 8일쯤 될 거예요. 음력은 달의 모양을 기준으로 세는 달력인데, 자, 1일일 때 이쯤 있다가 이제 점점 1, 2, 3, 4, 5, 6, 7, 8, 9 하다가 15가 되면 이렇게 보름달이 돼요. 음력 15일이 되면. 그리고 뭐 16, 17, 18, 19, 20, 21 이렇게 하다가 뭐 달이 끝나면 달이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어제 왜 여러분들 달 보셨어요? 어떤 모양이었어요? 반달 모양이라고 했죠. 왜냐면 어제가 음력 12월 7일이에요. 그러면 1일과 15일 사이쯤 되니까 아마 여기 중간쯤 오게 되겠죠. 어떤 모양이에요? 상현 모양에 가깝죠. 상현 모양에. 자, 여기는 안 보이면서 점점 차오르다가 초승달에서 점점 차오르면 이렇게 반틈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이걸 상현이라고 하고, 이렇게 점점 했다가 이거는 다들 아시다시피 보름이라고 하고, 여기 점점 깎여오면서 이렇게 반틈이 보일 때는 하얀달이라고 해요. 이렇게 점점 없어지다가 잘 안 보이게 되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현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상현일 때. 그럼 상현일 때는 우리가 상현달을 언제 볼 수 있을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달을 보기 위해서는 일단 낮보다는 밤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일단 낮에는 밝아서 안 보여요. 달이 어디 있어요? 달 안 보이죠? 이렇게 쭉 달이 떠오르지만 해가 있기 때문에 달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딱 지자마자 이렇게 자기 머리 위쪽에 남쪽에서 상현달을 볼 수가 있어요. 남쪽에서 일몰 후 남쪽 하늘에서 볼 수가 있고, 이렇게 계속 쭉 떠 있다가 자정쯤 되면 달이 서쪽 하늘로 넘어가면서 달이 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정부터 해 뜰 때까지는 또 보이지 않게 되죠. 자, 이렇게 하면 아까 보름달인 경우랑 상현달인 경우를 알아봤으니까 이거를 각자 스스로 이렇게 조정해보면서 이걸 해보면 알겠죠? 그러면 상현과 보름달 사이에 있을 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가 지자마자 보이게 되고, 이렇게 자정 넘어서까지 계속 보이다가, 자, 한 이쯤 됐을 때 지금 달이 지게 되죠. 아까 상현달보다는 좀 더 많은 시간 밤에 관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그럼 보름을 지나서, 보름은 밤새 보인다고 했으니까 하얀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하얀일 때는 해가 졌어요. 해가 졌는데 시야에 달이 없어요. 그러면 달이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점점 시간이 이렇게 6시, 7시, 8시, 12시 됐는데 뭐야, 동쪽 하늘에 달이 조그마한 게 보이네? 아까 상현달과 반대 모양으로 이렇게 하나 보이네? 그러면 하연은 자정에 동쪽 하늘에서 떠오르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는 계속 보이겠죠? 계속 보이다가 이렇게 쭉 보면서 동에서 떠서 남중을 하고 남중을 했을 때 해가 이렇게 갑자기 올라와요. 아까도 계속 말했듯이 해가 뜨면 달이 보이지 않으니까 일출 전까지만 하얀달은 관측이 되는 거예요. 이제 잘 알겠죠? 이렇게 쭉 이렇게 하면 이때도 이렇게 해가 있을 때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언제 뜨고 언제 지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걸 돌려가면서. 자, 그리고 선생님 또 하나를 또 알려줄게요. 그러면 학생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어요. 햇빛이 이렇게 비치잖아요. 이렇게 비치는데 여기 달이 있어요. 달이 있는데 햇빛이 이렇게 오다가 달 때문에 막혀서 여기 지구에 햇빛이 도달하지 않을 수가 있지 않을까요? 혹은 달이 이렇게 반대 있을 때도 분명 보름달이지만 이렇게 빛이 이렇게 오다가 지구의 그림자에 달이 가려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하는 학생들이 있을 거예요. 네, 아주 똑똑한 생각이에요. 자, 여기 있을 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빛이 이렇게 비출 때 태양빛이 달에 의해서 가려져서 지구에서 봤을 때 태양의 일부분을 가리거나 전체를 가리는 현상을 일식이라고 하고, 반대로 태양빛이 들어올 때 지구에 의해서 지구의 그림자가 달의 일부분이나 전체를 가리게 될 때 월식이라고 해요. 이 일식과 월식은 계속 일어나지 않고 뉴스에도 나오잖아요. 이번 달 며칠 날 일식이 일어난다, 아니면 월식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근데 그게 매달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지구의 공전 궤도면이랑 달의 공전 궤도면이랑 5도 정도 차이가 난대요. 5도 정도 차이가 나면 여기 있을 때 5도가 차이 나면 태양빛이 이렇게 오면 이게 5도 밑으로 내려가 있으면 달에 상관없이 빛이 지구에 다 도달할 수 있고, 반대 있을 때도 5도가 차이 나면 전혀 문제될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일어나는 것들이 아니고 태양과 지구와 달이 일직선상에 있을 때, 빛이 있을 때 일직선상에 있어서 그 뒤에 물체가 가려질 때만 일식과 월식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이 시뮬레이터로는 설명하기 힘들어서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다른 시뮬레이터로 설명을 해줄 거고, 마지막으로 우리는 달을 볼 때 맨날 토끼 얘기만 하잖아요. 지구만 해도 한쪽은 아시아 대륙이 있고 한쪽은 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또 남반구도 뭐 오세아니아도 있고 뭐 아프리카 밑에 쪽도 있는데, 왜 우리는 달을 항상 똑같은 면만 보잖아요. 토끼가 지금 몇억 년째 지금 방아만 찍고 있잖아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 한번 알아봅시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언급했는데 지금 달이 지구 주위를 이렇게 공전하면서 달도 같이 공전도 하면서 자전도 한다고 했죠. 달은 공전과 자전을 같이 하는데 그게 주기가 똑같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달이 공전하는 시간과 달이 한 바퀴 스스로 도는 시간이 같은 거예요. 그게 동주기 자전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선생님이 한번 보여줄 거예요. 우리는 달에 토끼가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탑을 하나 세워놨다고 생각해요. 탑. 탑이 생겼네? 여기 탑이 있는 거예요. 탑이 있다고 생각하고 선생님이 시뮬레이터 하나 돌려볼 거예요. 자, 공전은 계속 하고 있죠? 공전하면서 달도 점점 이렇게 도는 거예요. 그렇죠?
달도 계속 자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공전도 하면서. 근데 같은 기간 동안 공전과 자전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는 눈에는 항상 똑같은 면만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비록 달이 차고 뭐 반달이고 뭐 조금만 보일 수도 있겠지만 항상 보는 면은 항상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수업 시간에 한 게 이해가 잘 되지 않았다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비록 영어로 돼 있는데 영어가 어려운 게 아니니까 스스로 하면서 개념을 다시 익히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선생님 수업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오늘은 케플러의 세 가지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네, 혹시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는 학생 있어요? 좀 생소하긴 하죠. 네, 생소하니까 오늘은 선생님이랑 같이 케플러의 법칙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 케플러 법칙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있는데 저희는 항상 수업을 칠판과 말로만 이렇게 수업을 했었는데 오늘은 선생님이 시뮬레이터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영어로 돼 있어서 어려워 보이지만 선생님이 하나하나 설명해 주면서 같이 해보면 케플러 법칙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할 수가 있을 거예요. 자, 케플러 법칙 중에 제1법칙이 뭐냐면 타원 궤도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타원 들어보셨죠? 타원. 동그란 거 말고 납작한 게 생긴 게 보통 타원이라고들 하죠. 네, 그런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 즉 타원의 한 초점, 태양을 타원의 한 초점으로 하고 그 주위를 타원 궤도로 태양계 행성들이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케플러 첫 번째 법칙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지금 이게 태양이에요. 태양이고 지금 선생님이 설정을 Earth, 즉 지구로 해놨어요. 언뜻 보면 그냥 원 같은데 이것도 자세히 보면 태양과 여기 옆에 있는 조그만한 X를 가지고 있는 타원 궤도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타원에는 장반경이랑 단반경이 있죠. 네, 장반경과 단반경을 표시를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눈으로 보이니까 장반경과 단반경을 눈으로 좀 보이기 쉽나? 아니면 더 구분가기 쉽기 위해서 지구 말고 화성으로 한번 해볼게요. 화성도 비슷하네. 화성은 이제 지구보다 훨씬 구분이 잘 되죠. 어디가 장이고 어디가 단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 화성이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어떻게 도는지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돌고 있죠. 실제보다 빠르게 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행성이 빨리 돌진 않죠. 이렇게 눈으로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속도를 조금 빨리 해놓은 상태예요. 자, 이렇게 돌고 있죠. 이렇게 함으로써 행성들은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는 걸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화성 말고 그러면 목성으로 해볼까요? 목성. 자, 목성도 타원 궤도를 돌고 있죠. 그리고 토성. 토성도 마찬가지로 장반경과 단반경으로 하는 태양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돌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케플러 제1법칙은 타원 궤도의 법칙으로 태양을 하나의 초점으로 하는 타원 궤도를 행성들이 계속 공전을 하고 있다는 걸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두 번째 법칙으로 넘어가 볼까요? 두 번째 법칙이 뭘까요? 두 번째 법칙은 또 이 시뮬레이터를 통해서 선생님이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제2법칙은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따라해 보세요.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네,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 뭐냐면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움직이는데 태양과 조금 가까이 있을 때랑 태양과 가까이 있을 때랑 태양이랑 멀리 있을 때랑 속도가 달라져요. 속도가 달라지고 그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간 면적이 어디에서나 같다는 거죠. 자, 이거는 너무 느리니까 확인해 볼 수 없겠죠. 그러면 조금 빨리 속도를 조금 올리고, 자, 이제 토성이 좀 빨리 도는 거 알 수 있죠. 원래 이렇게 빨리 안 도니까 오해하면 안 돼요. 지금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을 보기 위해서 속도를 임의로 설정을 한 거예요. 자, 여기서는 이만큼 휩쓸고 지나갔고, 여기서는 이만큼 휩쓸고 지나가고, 여기서는 이만큼 휩쓸고 지나가고, 또 여기서는 이만큼 휩쓸고 지나가요. 자, 여기는 직선기를 보면 더 길죠. 여기는 짧지만 같은 시간이라고 했으니까 이 부분은 행성이 좀 더 공전을 빨리 하는 구간이고, 짧은 구간은 행성이 공전을 좀 더 느리게 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 파란색 부분과 이 황토색 부분의 넓이의 크기는 똑같다는 거예요. 그게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 즉 케플러 제2법칙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다들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이해하기 쉽기 위해서 20률이 큰 행성을 한번 아니면 선생님이 임의로 20률을 한번 조정해서 이렇게 찌그러진 타원에서는 어떻게 될까? 이걸로 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에이, 선생님 이게 더 안 똑같은 것 같은데요? 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좀 더 찌그러뜨리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제 눈으로 확연히 보이죠? 이쪽 부분은 같은 시간 동안 많이 가고, 이쪽 부분은 같은 시간 동안 적게 가지만, 이 부분과 이 부분은 이 면적의 2.5% 정도로 다 같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제 속도가 바뀌는 것도 눈으로 확연히 보이죠? 이렇게 보면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에 대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3가지의 법칙이 있다 했죠. 첫 번째 법칙이 뭐라고 했죠? 타원 궤도의 법칙. 두 번째는 지금 방금 한 면적 속도 일정의 법칙이고, 마지막 하나 뭘까요? 궁금하죠? 별로 안 궁금한 것 같은데 이제 우주 태양계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가지면서 마지막 3번째까지 같이 확인해 봅시다. 이거는 따로 그림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림이 있는 건 아니고, 여기 밑에 보면 이렇게 그래프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선이죠. 직선 이렇게 돼 있으면 이게 무슨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X축과 Y축이 있을 때 선이 일정하면 비례 관계가 되겠죠. 이게 비례 관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가 비례야? 라고 궁금할 수 있는데, 자, 3번째 법칙은 조화의 법칙이에요. 조화. 잘 어울리는 거죠. 뭐가 잘 어울리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여기에 조그만 글씨로 잘 안 볼 수 있지만 P제곱은 A 세제곱이라고 적혀 있어요. 여기서 P는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공전 주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 A는 아까 장반경, 단반경을 얘기했는데 긴 장반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A는 여기에 긴 장반경, 그리고 P는 행성이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 즉 공전 주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비례가 되는지 나타내면 이렇게 선형적으로 나타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못 믿겠죠? 이거는 고대 관측 자료를 함으로써 관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관계가 성립을 하는구나 라는 걸 처음에 생각을 했고, 그게 사실로 밝혀졌기 때문에 이렇게 3번째 법칙, 조화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법칙이에요. 자, 지구는 여기 있죠.
그렇죠? 지구는 여기 있고, 그러면 화성은 어떻게 될까요? 화성은 더 멀고 더 오래 걸리죠. 그러면 P도 증가하고 A도 같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비례할 것이다 라고 생각은 할 수 있는데, 자, 여기에 화성을 보면 아까 여기였어요. 잘 기억하세요. 조금 더 올라간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그러면 좀 더 극하게 가볼까요? 이번엔 바로 토성. 네, 토성 이만큼 올라갔죠. 그러니까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은 이런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낸다는 게 제3법칙, 조화의 법칙이었어요. 자, 이렇게 말로만 하면 힘들 수 있는 것들을 이렇게 첫 번째 법칙에서 이렇게 타원 궤도를 돌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두 번째 법칙에서 같은 시간 동안 휩쓸고 지나가는 면적은 같다는 걸 알 수 있었고, 세 번째는 그래프를 통해서 주기의 제곱과 장반경의 세제곱이 비례하는 관계에 있다는 거를 이 시뮬레이터 하나로 케플러 법칙 세 가지를 다 배울 수 있었어요. 자, 어때요? 다들 이해 가시죠? 네. 그러면 케플러 법칙에 대한 수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